아 8.15 광복인데? 8.15면은 우리 그 일제 점령 하에 피해를 봤던 분들,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그 성착취를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분, 예.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고 하니 이용수 할머니 같은 위안부 할머니를 향해서 2차 가야 하는 것. 8.15 특별 사면 하다하다 이제 윤미향까지 등장합니다. 네, 정말 8.15 특별 사면 첫 사면이잖아요. 첫 사면이죠. 예. 집권한 그리고 지 2개월 만에. 광복절의 취지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광복절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 통합에도 전혀 맞지 않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죠. 아 이게 저 윤미향은 저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 그 돈 횡령 혐의였었잖아요. 그렇죠. 아 8.15 광복인데? 8.15면은 우리 그 일제 점령 하에 그 피해를 봤던 분들,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에서 일본군 그 위안부로 정말 그 성착취를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분,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아직 사면이 대통령 최종 사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면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윤미향 전 국회의원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에 올라가면요, 거의 99%는 사면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빼지 않죠. 아 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보통 이제 사면을 준비하고 집행할 때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대략 누구누구를 사면할 것인가를 보죠.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딱 누구누구 이름을 못 적으니까 그분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충 기준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게 공평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2, 3주 동안 심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도 뭐 야권 일부 전직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군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추고 해서 말은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포장은 해요. 그런데 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했다라는 이력으로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후보가 되고 나서 바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할머니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오는 후원금을 횡령했다. 이런 정말 메가토급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요. 파장이 엄청났죠. 그렇게 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또 임기 시작 전날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의혹은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했던 의혹은 사실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저는 법원에 대해서도 참 불만인 게요. 재판이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다 마쳤습니다. 맞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4년 2개월이나 걸렸대요. 그러니까 임기를 다 한 거죠. 국회의원 4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게 총선 끝나고도 6개월이 지나선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형은 정말 지체된 정이었어요. 2020년 초에 의혹이 불거졌는데 2024년 11월에서야 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얼마나 정말 이 지체된 정의에 대해서 또 한 번 좌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할머니들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이제 몇 분 안 남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노구를 이끌고 정말 기자회견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윤미향에 대해서 정말 나 저 사람은 정말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막 외치셨던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한데요. 그때 그런데 윤미향이 그 윤미향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아, 모든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8.15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임명장 뭐 그리고 뭐 취임식 같은 거를 뭐 대규모로 또 뭐 큰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국민 임명식이니 취임식 두 번째를 하니 예. 이런 거보다 광복절의 취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광복된-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럼요. 더군다나 정말 그 일제 강점기에 그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이 성놀이개가 됐잖아요. 아, 일본 그럼요. 군인들의.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사건인데 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했던 윤미향 전 의원 이 사람을 사면 복권시킨다. 야, 이게 참. 그 당시에 이분이 기자회견을 몇 번 열었었어요. 이 윤미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땀을 막 뚝뚝뚝뚝 흘려가지고 막 비오듯이 흘리던 그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후안무치하다 못해 저렇게 정말 땀까지 저렇게 육수처럼 막 이렇게 흘리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비아냥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윤미향이 와, 지금 반성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윤미향 전 의원이 2심을 문제없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 저는 무죄다. 이렇게 반발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횡령 혐의, 사기 혐의 모두 다 인정이 됐죠.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사면이라는 게 혹은 복권이라는 게 죄를 좀 뭐 뉘우치거나 이럴 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고 지금도 윤미향 전 의원이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있어서 사과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 이 소식을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전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최동석 처장이 이용수 할머니랑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기자회견한 거에 대해서 그때 또 막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예. 이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을 지지한다. 그랬었어요.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흠집내기를 한 X 수작을 벌였다고 이용수 할머니를 직격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뭔 수작을 벌였다는 거죠. 예. 그런 주장을 한 그런 분이 주장을 망발을 했었죠. 이재명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이고 그래서 이분을 빨리 경질해야 된다.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랬었죠. 윤미향 전 의원이 첫 사면인 8.15 사면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했구나. 아, 누군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아,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경질시키지 않는 이유 누가 추천했길래 그러지? 엄청 센 사람이 추천했나 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나올 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 수많은 막말,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2차 가해잖아요. 그게. 예. 그랬는데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이 됐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윤미향까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복권되는 거예요. 야, 이분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상당수가 예전에 노제팬 운동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유니클로 가고 뭐 이래도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디 이자카야 가도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물건 사지도 않습니다. 뭐 가지도 않습니다 했는데 더 많이 가세요 그분들이. 그랬죠. 네. 그래놓고 막 자기 뭐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죽창가를 불러야 된다. 예. 이랬지만 뭐 일본 볼펜도 열심히 잘 쓰고 그랬었죠. 또 뭐 최강욱 전 의원도 일본 일본차. 승용차 타고 예. 네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야, 그런 사람을 이제 윤미향 사면 시킨다. 그런데 윤미향
외에 또 있어요. 네, 윤미향 외에 여러 인물들을 오늘 짚을 텐데요. 네. 이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우리나라 75만 명의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를 관장합니다. 그렇죠. 인사혁신처장이니까. 그래서 이 공직자들에게 이 윤미향 씨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할 거예요. 어허. 예, 이용수 할머니 같은 위안부 할머니를 향해서 2차 가해하는 것.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실질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이 지금 사면 대상 아닙니까? 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8.15에 광복절에. 그래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제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례적이지만 뺐으면 좋겠어요. 공직사회 그렇죠. 공직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되면 2차 가해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사실상 용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 형성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또 비난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공식화해 주는 거예요. 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최강욱 다 8.15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 조국혁신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안을 올리고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이 참 화려하다.